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적천수를 합니다. 임수가 무와 기토를 만나면 교재는요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가 있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만나면 그냥 얼른 딱 봐도 우리는 편관이다, 칠살이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편관은 직업적으로 연결하면 센 직업이에요. 센 직업은 뭐다? 위험한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은 안정적이죠. 이렇게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페이를 많이 받아요? 편관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이거는 위험, 생명수당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 타워 타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전선에 매달려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바다 깊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관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정관은 뭐예요? 그냥 사무직이죠.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죠? 비바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대가 아니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은 난방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정관적인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편관은 필드죠. 그러니까 형사, 그죠? 형사 그러면 편관. 그리고 정관적인 형사는 뭐예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해 주는 거죠. 그게 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편관을 우리는 칠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죠? 칠살을 또 뭐라 그래요? 귀살이라고도 얘기하죠. 요 귀살이 뭐다? 귀신귀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귀자. 자, 내가 신약한데, 그죠? 재생관해서 들어오는 관이 나를 다시 친다면 그 병마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게 된다. 귀살은 뭐다? 귀살은 귀신 붙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약했을 때, 그죠? 편관이 세게 들어온 걸 귀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병마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받게 된다. 잘못되게 되면요,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임수가 무토를 봤다는 건 편관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무토가 임수를 갖다가 컨트롤하겠다, 치수하겠다. 그죠? 치수가 되죠. 물의 흐름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치수잖아요. 임수를 갖다가 컨트롤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임수가 강하다면 이 무토가 과연 이 남자죠. 이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무토가. 임수를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게 수가 사주에 강하다면 이 무토가 과연 이거를 치수해서 쓸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무토 입장에서는 임수를 갖다가 관리하고 싶겠죠. 왜? 자기의 어때요? 토국수 자기의 마누라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니까, 남편이 와이프를 잘 관리하는 것은 뭐다? 남편의 책무다. 그죠? 남편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요즘에는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남편 되기 어렵죠. 역시 부인 되기도 어렵죠. 토국수 편관이다. 자, 임수일가는 겁니다. 근데 시주에다 무신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토국수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생금해서 금생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생금해서 금생수를 해준다. 그죠? 무조건 무토라고 해서 토국수를 한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한테 잘하는 거죠? 토국수하면 편관적인 역할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토생금해서 금생수를 해주면은 이 남편이 나한테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이게 금생수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집 살 때 도움 주고,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학원비 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늦게 대학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인상생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은 물은 막아서 쓰고 큰 물은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주 8글자를 보게 되면 적은 물을 막아서 쓸 것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물은 흘려보내서 써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물을 뭐라 그래요? 수다 하죠. 그럼 이거를 갖다 막아서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왕한 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수를 막아서 쓰려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왕토가 필요한 것이다. 소양강 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많은 물을 갖다가 그 댐이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무충이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 충으로 보지 않는다. 왜? 이 무토가, 그죠? 무토가 임수가 있어야, 뭐 개수가 있어야 얘가요, 이게 땅이 촉촉해져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토가 바싹 말라 있다든가, 그리고 너무 젖어 있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싹이 자라는 게 한정될 거 아니에요. 토라고 하는 것은 좀 물러줘야 된다. 그죠? 이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물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충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충을 보는 게 뭐예요? 갑경충 그러죠. 이렇게. 예, 갑경충. 그 다음에 뭐예요? 임병충 그렇죠. 이렇게. 임수하고 병화, 임병충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을 때 충으로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갑경충 하지만 갑이 강했을 때는 갑경충이 안 되죠. 임병충 하지만 임수가 이 병화를 끌 수 있다고 하지만 그죠? 임수가 약하면 오히려 이 강한 화에 임수는 어떻게 된다? 적수오곤이 된다. 이것도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임병충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의상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의상형이다. 태양이 바다에 비쳐서 빛나는 모습을 서로 그것이 어우러진다 그래서 강의상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신, 임자, 무술, 기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일간이 임수일간이 아니죠. 자, 무술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이 상류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류에서 댐으로도 막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댐인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건데 이거는 댐사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댐사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왜?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데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서 쓰는 건데 반대로 여기가 바뀌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물을 상류에서 만들어진 이 물을 이렇게 강한 토로다, 그죠? 이걸 갖다가 막아서 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댐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월의 상류에 많은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한 토가 하류에서 그 단단한 댐으로 막아서 쓴다는 거죠. 다른 일주들은 다목적이다 이런 말들 쓰지 않는데 토일간만은 다목적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물을 갖다가 막아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공업용수나 그죠? 농업용수나 또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용도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토가 토곡수를 했을 때 그러면 토곡수를 받으면은 그죠? 이 임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재가 되잖아요. 이게 처가 되고 처의 자식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됩니까? 목이 되죠? 수생목이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남편이 되죠. 임수일간 때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토국수 해주는 거잖아요. 토국수 해주는데 누구를 토국수해요? 비견을 토국수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이 개수 있죠. 개수하고는 무기합을 하죠. 무기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화생토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편관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간목이다
근데 이렇게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갑경충으로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편관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면은요, 이거는 해로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 두들겨 맞으니까. 그렇죠. 또 만약에 임수일간 이렇게 무토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임수일간인데 무토가 이렇게 있다. 이것도 임무충으로 충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갑경충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수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임무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해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토가 물러줘야, 그죠? 토에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요? 진토다, 그죠? 진토. 여기서 임무가 이렇게 있다면, 요런 사주가 있다면, 그죠? 이거는 해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로가 안 돼도 이건 해로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충이라고 그래서 다 해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일주에다가 편관을 놓으면 대체로, 그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여자가 편관을 놨죠. 동거는 하긴 하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로 연결시키면 편제를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남자가 편제 일주가 되면은 어때요? 그 결혼식을 안 하고, 그죠?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냥 동거를 먼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제를 갖다가, 그죠? 정초로 만들려면 무조건 혼인 신고를 해라. 결혼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호적에 올려주면 본처 이상으로 충성을 다하는 처가 된다. 그게 바로 편제라고 얘기하시면, 편제라고 알아두시면 사주풀이하는데 좋겠죠.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 편관이 정관이 되고, 정제가 없으면 편제가 정제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수가 이렇게 기토를 만나면, 아까는 무토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정관을 만난 거죠. 사실 토국사는 정관이죠.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기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토 타김이 뭐라 그래요? 자, 기토가 뭐예요? 타김이죠, 타김. 여기서 기토 타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개수도 되는 거예요, 개수도.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탁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꼭 임수만 기토 타김 된다고 보지 마시고, 책에는 기토 타김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도 기토를 만나면 타김이 된다. 물이 흐려진다는 얘기죠. 세순물을 받아놨는데 흙덩이 조그마한 것만 들어가도 물이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임수나 개수는 우리 몸에 물이잖아요. 신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장이 탁해진다는 뜻이 되고, 또 이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수가 뭐다? 지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지혜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아이디어가 탁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사주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매끄럽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정관이다. 어쨌든 정관 아닙니까? 토국사는 정관이라는 거죠. 자, 여자라면 정관이 남편인데 기토이므로 남편이 키가 작아요. 이렇게 되면 벅차다는 얘기예요. 이 큰 물을 갖다가 논두렁 물이라고 할까? 그 논과 논에 갖다 경계를 놓는 걸 이렇게 밭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갖다가 요걸 경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토죠. 그죠? 그럼 물이 범람하면 저 기토는 그 물을 못 막죠. 바로 옆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기토가 임수를 잘 막아내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임수가 만약에 처라고 한다면 기토가 임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이 기토가요,
간목이 들어오면 이 간목한테는 임수한테는 뭐예요? 식신이죠. 스무 식신인데 이렇게 플러스해서 토로 변하죠. 갑기합 토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수 입장에선 이 식신을 갖다가 기토가 묶어버림으로써, 그죠? 묶어서 품는 격이 되잖아요. 식신을 갖다가 묶어버리니까 임수는 어때요? 좀 답답한 느낌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막고 품는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시골에 시냇물이 있는데 그 물에 힘을 막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음지가 되고 물이 깊어지니까 고기가 모여든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죠. 그러면 버드나무라는 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은 갑을복이니까 이걸 심어 놓으니까 물이 깊어짐으로써 고기들이 몰려든다. 그 물을 막고서 물만 품어내면 고기는 저절로 내 것이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정관 기토는요, 어때요? 정확하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정관을 놨다. 또 정관과 합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정확해요. 매사가 진짜 바늘 한 점 딱 들어갈 정도로 정확성을 요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봤을 때 그 일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남이 보면 답답하죠.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죠? 남이 보면 답답하고, 그죠? 먹먹하고 속상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임수에게 개수가 뭐예요? 겁재가 되죠. 자, 겁재가 된다고 보면 겁재죠. 겁재는 겁재인데 얘가 뭐 어때요? 개기충을 하죠. 겁재를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쁜 친구라면, 나쁜 친구라고 본다면, 그죠? 이 기토가 토국수 함으로써 멀리 쫓아 버림으로써 나쁜 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정관을 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는 길에서 정도를 행하라는 것이 이 정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또 임수 입장에선 개수가 겁재가 되지만 이것은 겁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왜? 나중에 개수편에서 알게 되겠지만요. 임수는 한강이고 이 한강이 비 내리는 거예요. 자, 물과 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었다. 맛이 좋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막걸리와 사이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섞이면은 구분이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고도 보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